보조 사업으로는 어떠한 사업도 이 골조에 대한 부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안스팜의 혜성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죠. 정말 수백 명의 분들을 만나면서 스마트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컨설팅도 해주고 이 시설에 대한 어떤 설계도 제가 잡아주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농업의 스마트팜을 도입하고자 하는 분들께 좀 도움을 많이 드렸어요. 최근에 제가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공개적으로 이 스마트팜을 비판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근거도 없이 그냥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스마트팜을 단순히 우리가 언론에서 나오는 온실, 유리온실이나 벤노형, 폴리카보네이트, 어떤 스카이글라스 이러한 고가의 스마트팜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자, 스마트팜은 간단합니다. 원리가 우리가 400만원짜리 조그마한 단동하우스에다가 ICT 환경복합 제어만 달면 400만원짜리에도 스마트팜이 완성이 될 수가 있고요. 제가 시공한 일반적인 연동하우스, 저 말씀드렸죠. 1400평 얼마에 시공했는지. 그 금액 내에서도 ICT 환경복합 제어는 토탈 사업비에 비하면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스마트팜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좀 있으세요.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간단한 예로 하나 드릴게요. 단동하우스에 엽채류를 재배하는 단동하우스 90m 간격 일반적인 사이즈의 단동하우스는 중고는 4,500에서 새 걸로 지었을 때는 700에서 1,000만원 사이 내에 한 동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한 동 안에다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자밸브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박스, 센서 부분, 개폐 모터 요 정도만 설치를 하셔도 이 단동하우스에서도 스마트팜처럼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단 전자밸브가 들어갔기 때문에 정량 관수가 되죠. 이로 인해서 정밀 관수가 분명히 될 수 있을 거고, 이는 결국은 우리 스마트팜의 궁극적인 목적인 노동력 절감이 또 가능하겠죠. 일일이 이 밸브를 사람이 열었다 닫았다 했던 것들을 단순한 이 전자밸브 하나 가지고 ICT로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노동력 절감이 되는 거고, 이를 통해서 에너지 절감, 비료 절감, 환경오염까지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정량 관수를 하게 되면 필요 이상의 물이나 비료들이 들어갈 필요가 없죠. 방제를 하더라도 필요 이상의 방제를 또 할 필요가 없고, 이로 인해 비료라든지 방제에 대한 농약들이 과다하게 유출될 이유도 없고,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 환경오염이 또 된다는 것이고요. 에너지 절감은 당연히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전력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략이 되겠죠. 자, 이런 거예요. 결국은 이 단동하우스나 아시바 파이프로 지은 굉장히 저가의 연동하우스나 비가림 시설이나 저같이 어떤 내재형의 계량으로 축구가 높은 일반적인 연동하우스나 여기에다가 ICT 환경 복합 제어만 딱 붙이면 그냥 그게 스마트팜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팜 보육 사업이나 여러 30억 자금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환상들이 많이 있으신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인 분들께 스마트팜 하면은 유리온실에 벤노형의 PC, 폴리카보네이트나 스카이글라스나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세요. 근데 현실은 20억 들여서 30억 들여서 하우스 짓는 건 좋아요. 하우스 내에서는 생산할 수 있는 그 농산물 자체가 정해져 있어요. 자, 유리온실 1000평에서 짓는 것과 일반 연동하우스 1000평에서 짓는 거, 예를 들면 딸기로 예를 들게요. 딸기로 만약에 유리온실에서 품질 향상 좋아, 수확량 증대 좋아, 그래서 한 120%가 더 나온다고 쳐요. 시설에 따라서 2배 이상은 안 나오겠죠. 한 120%, 130% 나온다고 쳐요. 자, 그러면 1000평에서는 딸기가 들어갈 수 있는 주스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행잉베드로 하든 일반 벤치 시설로 하든 아무리 밀식 재배를 해서 많이 넣는다 하더라도 1000평에서 100 들어가는 게 500 들어가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행잉베드라든지 2단 베드, 그 다음에 스윙형 베드 이런 것들을 시공을 한다 하더라도 이 광량에 따라서 이 광량을 좀 더 적게 받는 구간들이 생기기 때문에 150%를 넣는다 하더라도 수확량 자체가 150% 나오지 않아요. 지금 우리 농진청에서 국가 R&D 과제로 수행했던 2년간의 행위 시스템 연구 결과를 보면 150% 넣는다 하더라도 150%에 대한 수확량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이 얘긴 즉슨 1000평의 일반 연동하우스나 1000평의 유리온실이나 딸기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은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딸기 한 주당 보통 우리가 잘한다 그러면 한 5,000원 잡죠. 일반적으로 논산 기준에 200평대 재배 면적에서 6,000주를 정식해서 한 3,000만 원 하면 굉장히 잘한다고 이렇게 지표화
돼서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말씀드렸지만 주당 5,000원 매출할 수 있는 것을 주당 10,000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딸기 가격, 엽채같이 어떠한 외부 환경 요인, 태풍이라든지 장마 뭐 이런 거에 큰 영향을 받는 계절이면 엽채 같은 경우에 등락폭처럼 굉장히 많은 이 가격 변동이 있을 텐데, 딸기 같은 경우는 겨울 작목이고 상대적으로 태풍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덜 받고 대부분이 시설 재배이기 때문에 딸기 가격은 연간 평균적으로 비슷하게 갑니다. 급락이 없다는 얘기죠. 이 스마트팜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각 작목에 따라서의 마진율이, 그러니까 타산이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시공하려는 이 하우스에서 얼마만큼의 주스를 심을 수 있고 그 주스를 심었을 때 어느 정도의 품질과 수확량을 뽑아낼 수 있는지 계산을 해서 이 사업의 전체적인 타당성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엑셀로 저희 초기 투자비부터 융자 상환까지 약 20년간의 플랜들을 이미 다 짜놨어요. 그래서 감가상각까지 계산을 해서 쭉 내리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손익분기점이 발생이 되고 거기서부터 실질적으로 내가 벌어들이는 순 마진율들을 다 계산을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존에 다 진행이 되고 나서 내가 또한 뭐 자금을 30억을 받든 10억을 받든 3억을 받든 그에 맞춰서 이 스마트팜을 구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스마트팜은 몇백만 원짜리 단동하우스나 1, 2억 하는 연동하우스나 1, 20억 하는 온실이라고 말하는 유리온실이나 ICT 환경 복합 제어 시스템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가격 차이는 이 구조물에 대한 형태의 차이지 ICT 환경 복합 제어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어떠한 하우스도 스마트팜화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노지도 마찬가지죠. 노지 토경 밑에다가 뭐 3단으로 센서를 넣어서 토양 내에 어떤 센서를 가지고 이 노지 내에 있는 뭐 쿨러라든지 여러 가지 뭐 관수 시설이라든지 방제 시설들을 ICT로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한 원리로 말이죠. 꼭 내가 스마트팜을 하고 싶다. 그러면 장목이 정해지고 그 장목에서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매출과 이 장목에서 나올 수 있는 수익에 대한 타당성 검토,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된 뒤에 내가 일반 PO 필름으로 연동하우스로 할지, 이거 폴리카보네이트로 반영구적으로 어떤 벤노식으로 지어서 축구를 높여서 충분히 운영이 될 것 같다. 뭐 그럼 그렇게 가는 거고, 아니다, 이거 내가 유리온실 가감히 투자해서 광 1%라도 더 받게 하면서 이 필름의 교체 주기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좀 더 나은 외부 환경과 완벽하게 격리되어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을 만들어 줘서 내가 원하는 작물을 내가 원하는 상황에 맞게 뽑아내서 이 수익성이 충분히 유리 온실에 대한 시공비를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성이 나온다. 그렇게 가시는 거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모르시고 그냥 스마트팜을 한다 그러면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 청년들이 스마트팜을 하겠다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 안 좋게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이런 것들이에요. 분명 정부 자금, 정부 도움 받고 할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집에 돈이 많거나 언론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다 환상이고 스마트팜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뭐 이러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우리가 정부 자금을 막 50%씩 받고 스마트팜 하시는 줄 아세요? 세금으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정부 보조 사업이나 정부 지원 사업이나 정부 보조 사업이랑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보조 사업으로는 어떠한 사업도 이 골조에 대한 부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수출 온실 신축 사업은 뭐 이제 골조까지도 해주긴 하는데 극히 드물고, 대부분 스마트팜에 대한 보조 사업은 골조는 다 자부담으로 지어야 된다. 여기서 지원 사업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보조 사업이 아니고. 지원 사업은 뭐냐면 그 융자 지원 사업. 결국은 내 융자 가지고 국가에서는 일반 평균 부동산 그 금리의 마이너스 2% 해서 농민들한테 이자를 지원을 해주는 거고, 우리 융자로 스마트팜을 건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정부 보조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하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현실은 우리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것들은 결국은 토지를 사지 않으면 우리가 신용으로 농심보에 대한 95% 신용보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3억도 다 받기가 힘들어요. 실제. 그리고 30억에 대한 스마트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본인의 담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담보가 어디 있어요, 청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하시려는 분도 잘 알아보시고, 또 주변에서도 청년들이 이렇게 스마트팜을 하려고 하면 그거를 이제 어떤 팩트가 아닌 추측성으로 이렇게 좀 비난을 하지 않았으면. 자, 오늘은 제가 왜 집에 있냐면요, 주말인데 진짜 한 달 동안 아들이랑 하루도 놀아주지 못해서 오늘은
아들과 같이 한번 농장에 출근을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 10시부터 한 3시까지 정도만 오늘 농장에서 체험하는 날이기 때문에 좀 응대도 하고 조금 있다가 오후에 오랜만에 아들이랑 한번 쇼핑을 가보려고 이렇게 아들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대기업 다닐 때보다 지금 더 바쁘게 생활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너무 즐겁고 하루하루가 제 삶의 어떤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앞으로 안스팜 TV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청년 농업인들 절실한 마음으로 모든 걸 바치면서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난만 하지 마시고 좀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안스팜 TV의 혜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